새벽 2시 반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골목길에 한 보호자가 작은 강아지와 함께 서 있습니다. 강아지는 꼬리를 뒷다리 사이로 바짝 말아넣은 채 보호자의 다리 뒤에 숨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멀리서 다른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리자 녀석은 그 자리에서 납작하게 엎드리더니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산책만 나가면 꼬리를 말고 초인종만 울리면 구석으로 숨어버리는 우리 집 강아지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2023년에 발표된 국내 반려견 성격 연구에 따르면 약 23%의 반려견이 불안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마리 중 한 마리 가까이가 무언가를 무서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만 유독 겁이 많은 게 아닌 겁니다. 겁이 많은 강아지들은 대체로 귀를 뒤로 젖히고 꼬리를 말며 몸을 낮추는 공통적인 행동을 보여요. 심한 경우에는 닉닉거리며 울거나 몸을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아예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리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세상이 무서운 걸까요?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진짜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우리 강아지가 겁이 많은 건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 아닐까 하고 자책을 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수의사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보호자님의 자책은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의 불안증과 공포증은 뇌에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 부족하거나 수용체에 이상이 생겨서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에 행복 물질이 부족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불안증의 유형도 다양한데요. 보호자와 떨어지면 불안해하는 분리불안증 천둥이나 폭죽 같은 큰 소리를 무서워하는 소음공포증 처음 보는 모든 것이 두려운 범불안증까지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질환을 가진 강아지는 문제견이 아니라 특수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특수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울 자격이 없다거나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생각은 오늘부로 완전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다만 심각한 불안증의 경우에는 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약의 종류와 치료 단계를 결정하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강아지의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약을 오래 먹이면 몸에 나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매 순간 두렵고 불안한 감정 속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강아지 건강에 훨씬 더 해롭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우리가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마음의 백신이라고 부르는 훈련이 있는데요. 바로 둔감화 훈련입니다. 둔감화 훈련이란 강아지가 두려워하는 대상이나 상황에 아주 천천히 조금씩 노출시켜서 이건 별거 아니구나 하고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치 백신이 약한 병원체를 넣어서 면역력을 키워주듯이 약한 자극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면역력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강아지가 정확히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초인종 소리인지 천둥 소리인지 낯선 사람인지 다른 강아지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훈련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그 두려움의 강도를 세분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른 강아지를 무서워한다면 100m 거리에서는 괜찮은지, 50m까지 다가가면 어느 정도로 반응하는지를 관찰해서 기록해 두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약한 자극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노출하는 것입니다. 산책로에서 좀 떨어진 벤치에 앉아서 멀리 지나가는 사람들과 강아지들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역조건화입니다. 강아지가 무서운 대상을 보고도 짖거나 숨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바로 간식을 주거나 좋아하는 장난감을 꺼내서 이건 좋은 일이야 라는 긍정적인 기억을 심어주는 방법입니다. 무서운 것을 봤는데 맛있는 간식이 나왔으니 강아지 입장에서는 적에 나타나면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하고 연결짓게 되는 원리인 거죠. 5번째 단계는 매일 10분에서 15분씩 꾸준히 반복하면서 거리를 조금씩 좁혀 나가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꾸준히 점진적 노출 훈련을 하면 두려움 반응이 30에서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성급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하면서 보호자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신지 꼭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실수는 겁먹은 강아지를 억지로 끌어내거나 안아 올려서 달래는 겁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안아주면 안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강아지 입장에서는 무서운 상황에서 도망칠 수도 없게 된 셈이라 공포가 오히려 더 커지거든요. 두 번째 실수는 강아지 앞에서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거나 과한 몸짓을 하는 것입니다.
겁이 많은 강아지에게 예측할 수 없는 큰 자극은 불안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세 번째 실수는 낯선 강아지나 사람과의 만남을 억지로 시키는 겁니다. 사회화를 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무턱대고 다른 개체와 접촉을 강요하면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훈련 시간 외에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 강아지를 자극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둔감화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교육 시간 외에는 두려운 대상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힘들게 쌓은 훈련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겁을 먹었을 때 혼을 내는 겁니다. 무서워서 짖거나 숨는 행동 자체를 혼내면 강아지는 무서운 데다가 보호자한테까지 혼란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실천했을 때 우리 강아지는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강아지가 스스로 나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소음이 문제라면 방음 커튼이나 방음 시설을 설치해주는 것만으로도 눈에 띄는 개선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둔감화 훈련을 진행하는 보호자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바로 인내심입니다. 우리 아이의 속도에 맞춰 한 걸음씩 천천히 함께 걸어가 주는 것이 보호자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강아지를 키울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아이를 위해 한 걸음씩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